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뉴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례가 있는 만큼 그 과정과 또 효과에 다시금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반도체 업황 소식 요즘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에서 이 첨단 미세 공정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증시 뉴스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동안 주춤했었던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과정과 또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데 별도 법인으로 있어야지 이 투자 유치 등에 유리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단, LG화학이 물적 분할 소식을 발표했다가 소액 주주들의 분노를 뒤집어쓴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이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할은 사실상 예고가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이 팽배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지배 구조를 좀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배터리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 기존의 정유화학 회사가 물적 분할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이미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일까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배터리 대형주들 오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부터 볼게요. 주인공입니다. 오늘 나홀로 오늘장에서 3%가 넘게 밀렸는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간 모습이 있고요. LG화학 흐름은 양호합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되면서 오늘 한때 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3% 안팎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미세 공정 비중이 2024년에는 지금보다 무려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세 공정 개발과 또 양산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트는 2020년 현재 전체 웨이퍼 캐파에서 10나노미터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10%인데 오는 24년에는 무려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낮은 전력 소비, 더 낮은 비용 등 이점이 많지만 또 그만큼 설계나 공정 개발 양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도 한 행사에 참석해서 2022년까지 3나노미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당차게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초미세 공정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이 미세 공정 개발과 또 양산 경쟁에 있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요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 점쳐지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이번 주 67,000원까지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과권 수준 머무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어제 10만 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기록했는데 오늘 장에선 파란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소형주는 흐름이 양호합니다. 알파홀딩스는 장중에 5%대 강세까지 포착이 됐었고요. 원희가 EPS, 기관에 이어 외국인까지 러브콜을 부르면서 오늘장 7.25%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반도체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참 밝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고점을 연일 경신하는 등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동안 주춤했었던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치 고지를 눈앞에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비투도 역시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63조 원 가량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란 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 자금인데요. 이는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최대 경신도 눈앞에 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투자자 예탁금은 주가가 급등한 이달 들어서만 무려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예탁금 올해 초에는 30조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패닉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초에 정점을 찍었었는데 여기에 또 비투, 즉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린 금액이죠. 신용 융자 잔고도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증시 대기 자금이 지난 3월 코로나19 패닉 이후로는 그때처럼 이달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다면서 현재 주식시장 흐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치들은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자, 증권주들 한동안 상승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들어가서 보면요. 일단 DB금융투자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상승하다가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됐는데 지금은 다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부국증권 오늘 보합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8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 가까이 내리면서 5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를 마쳤고요. 지금까지 여의도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